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시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대책에 대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도 높게 실시되면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의 전국적 급증세가 간신히 요즘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참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도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현재 확진자 상황이 2단계 수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긴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긴장이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그리고 또 개천절에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취약한 시기예요. 그때를 대비하려면 약간의 휴지기가 필요하다. 네. 그런데다가 마침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2단계로 해도 손색이 없을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생활방역위원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이건 2단계로 좀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만장일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반대하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때는 1주 혹은 2주 단위로 방역 수준을 정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10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제헌절 이후까지 4주를 한꺼번에 첫 번째 2주를 2단계로 조정을 하고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현재 상태 정도가 유지가 되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유지할 터이고,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 또 상향을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무줄도 계속 늘려놓으면 끊어지고 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마 2.5단계가 유지되면서 고객 감소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관광객들, 관광업자들 이런 분들의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어려워지면서 이분들을 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에 아마 중대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총리께서도 이번 이제 추석에는 총리를 파세요. 그래서 부모 편, 자녀 편, 삼촌 편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들의 이동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어요. 아마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텐데 정부의 대책은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 추가할 건 없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를 유지하는 기조지만 그때 상황이 악화되면 단계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동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밀접 접촉이 없이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KTX도 창 쪽만 이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마스크를 안 쓴다든지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무사히 그 연휴 기간을 보내려고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총리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 단체와 기업 등이 캠페인의 주체가 되도록 하면 어떨까, 주체로 나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이런 직능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단체들의 수도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스스로 벌이게 하거나 그리고 예. 그런 캠페인을 잘 벌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발적인 흐름을 이끌어내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기업 거의 대부분 다 뭐 노동자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리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어떤 좀 적극적인 한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요.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민간 스스로 나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한번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뭐 형편이 안 좋아서 인센티브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말 8월 초에 아주 안정세였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뭐 단수로까지 내려갔었죠. 갑자기 급증한 이유가 8.15 광복절 집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정광훈 사랑의 등 교회 때문에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등 그런 분들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다시 제천절 집회를 지금 불법 집회를 기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8.15 광복절 집회 때 했던 정부의 실수를 저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과장을 섞어 보면 광화문 집회를 막지 못해서 코로나19의 급증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졌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시켰고 그리고 결국 지금 와서 이 4차 추경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4차 추경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경제,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제천절 불법 집회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동원해서 불법 집회를 막고 불법 집회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집회 전에 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 방역 인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서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등하교 발열 체크한다거나 이런 방역 활동, 그다음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활동,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하고 그리고 학급 밀집도를 완화하는 등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외에 방역 인력 지원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반 1학기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님,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 때 이제 확진자 수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었죠. 그래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와 해당 교육청 예산으로 한 3만 명 정도, 그러니까 1학기 때 3만 9천 명 정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도 그 사업을 하려고 3만 명 정도를 PPT 좀 띄워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광역시도하고 해당 교육청만 예산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한 3만 명 정도의 인력은 최근 확보했는데 한 1학기 대비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표를 보면 더 진짜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나오는데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뭐 예를 들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이런 데는 100% 이상의 준비를 마쳤어요. 근데 대구는 2,400명이 필요한데 419명, 17%밖에 준비를 못했고요. 1학기 대비. 전남은 631명이 필요한데 47명, 즉 7%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학교 방역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하고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태어난 곳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 방역 격차, 즉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좀 적극적으로 방역 인력 10,000명 정도를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좀 세워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총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이제 저렇게 시도별로 재정 형편의 편차가 있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형편이 어려운 곳으로 나와 있는 시도가 다른데 많이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재정 상태가 취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후자일 것 같으면 교육부가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전자일 것 같으면 그들이 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등, 하여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강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